김광석 씨 죽음을 이 영화는 죽을 추적하는 거죠. 그렇죠. 김광석 씨를 가수로서 기리는 영화가 아니라. 기려야죠. 네. 일단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20대 분들은 잘 모르세요. 네, 그렇죠. 물어보니까. 네. 일단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가수인지,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드리고 시작하죠. 일단. 네. 하지만 영화의 주 테마는 김광석 씨의 죽음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자살이 아니고 100%. 네. 타살이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목을 매서 자살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화제였습니다. 네, 큰 화제였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당시에 이제 자살인 이유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처음부터. 하지만 그 자살이라는 게 뒤엎어지지 않고 그냥 자살로 끝났죠. 사건은. 몇 년 전이죠 벌써. 21년 됐습니다. 예. 21년 만에 그 죽음이 이상하다고 이걸 추적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뭡니까? 제가 물먹은 사건이에요. SBS에서 특정을 했죠. 네. 야근에. 예. 그리고 제가 혼찌검이 나와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수습 기자였습니다. 수습 기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이 굉장히 남는 사건이었군요. 그럼요, 아팠죠. 네. 물 먹으면 혼나죠 그때 당시.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육두문자 날라오죠. 그래서 오히려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남은 게 없나 계속 따라가 봤다. 장례식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따라가 봤고. 네.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간 계속해서 이것은 이상한 사건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군요. 그렇죠. 당시에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다 이상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그 부인께서 예. 자살이다라고 강변을 하셨고. 자살의 동기나 여러 가지 얘기하셨죠. 네, 우울증 그리고 여자 관계 네.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고 대서특필되면서 이제 묻혀버렸죠. 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둘 다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반대야.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다가 네. 이제는 이 이야기를 꼭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형식을 영화로 잡으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MBC에 있을 때도 계속 이걸 보도를 추진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이제 제가 물먹어서 열심히 만회하려고 취재하는 기자 네. 이걸 아시고 주변 분들이 제보를 계속 해주셨어요. 수년 동안. 그래서 이제 카메라 출동 사실은 2580 이런 프로에서 보도를 추진했는데 100% 이건 소송이 들어오는 사건이니까 보도를 못했죠. 근데 이제 회사 잘리고 나서. 네. 이제는 소송을 당해도 회사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니까. 제가 뒤집어 쓰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네. TBS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건 주장은 아니고요. 네. 100% 팩트로. 네. 이건 팩트만. 당연히. 네. 팩트만 추려서. 근데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를 빼고 그러면, 팩트로 기반해서 이 영화가 주장하는 김광석 씨 죽음의 의문점. 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스포일러가 되겠는데요. 네, 이 밖에도 많은 증거들이 영화 속에 전편에 심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주요한 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자 관계 때문에 사망했다,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 주장.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건 자세히 얘기하지 마시고. 인상에 관한 얘기는 반대였다 어쨌든. 네네. 예. 그리고 우울증 약도.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크로스 체크했고 본인 부인분. 네. 진술도 받아냈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부검 결과 확인되지 않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네. 실제 부검 결과 우울증 약이 나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목에 3번 정도 목에 줄을 감아서 누운 채 발견됐다. 라고 이제 최초 목격자인 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대목에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저도 기억이 이제 얼핏 나는데. 네. 목을 맸다면 이제 목이 메어진 채 발견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발견했을 때 이미 누워 있었다. 이상했거든요, 그때도. 예. 그러니까 이게 목을 매서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아니었고 목을 맨 채 계단에 누워 있었다고 했거든요, 부인께서. 그런데 이제 이미
현장을 훼손한 상태에서 119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목에 줄을 풀고 예. 자기가 한 20분 정도 CPR을 하고 예. 그래도 안 살아나니까 이제 119를 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예. 처음 발견할 때 근데 이제 소위 목을 외단체가 아니었다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전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여하튼 3바퀴를 돌렸다고 했으면 목에 줄이 3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눌린 자국이. 줄에 의해서 눌린 자국 3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줄이 1개고 그나마 목 뒤쪽에는 줄이 없더라고요. 아, 목 뒤쪽에는 흔히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죠. 사큰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그 경우에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저희가 법의학자분들을 만나서 여쭤봤더니 네. 그거는 누군가 뒤에서 교살, 목을 졸랐을 때 줄이 교차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정도 간격이 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목을, 스스로 맸다면 흔히 다 이렇게 완전히 남아야 되는데 꼭 줘야 되니까요. 네. 남는 구석이 있다는 건 목이 안 조였다는 거니까. 그럼 그 피가 통하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거는 손으로 잡고, 뒤에서 목을 졸랐을 때 네. 손을 잡은 줄이 교차되니까 손이 손을 또 잡아야 되고. 그 부분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걸로 수정된다. 그거는 뭐 대단히 유력한 일단 자살이 아니라는 그러네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졸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더구나 그렇다면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훔쳐서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네. 당시 현장에 전과 10범 이상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부인의 오빠가 계셨다. 아, 이거 굉장히 소송을 바로 당하실 내용이네요. 네. 뭐 취재된 팩트고 네. 그리고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실체적 그렇군요. 진실을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부인께서 저한테 소송을 걸어주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김광석 영화는 저기 도발입니까? 도발은 아니고 팩트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도발입니까? 말하자면 그렇게도 해석하셔도 좋겠네요. 근데 네. 뭐 소송을 안 하셔서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인들 사이에서도 타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간간히 들었어요. 네. 지인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분들은 이제 생활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아, 그 평소 생활로 네네. 보아서 예를 들어 우울증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내가 잘 아는 그 친구가 이런 얘기군요. 이를테면은 서예순 씨가 김광석 씨를 만나기 전에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 그리고 애도 있었다. 예. 심지어 애를 낳아서 죽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인분들이 예. 사실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처럼 소송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퍼졌는데 이제 팩트 확인 단계를 거쳐서 제가 소송을 각오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상한 점을 따박따박 찾아가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은 당시, 사건 당시 일반인들이야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리고 지인들은 또 수사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경찰은 그런 언론 플레이에 영향을 받나 하도록 거의 뭐 안 받거나 눈앞에 있는 증거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놓친 거죠?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후 몇 년, 5년, 10년을 거치면서 주변 분들이 바로 측근, 친구들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이상하다 해서 저한테 나중에 제보해 주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찰들이 인지를 못한 부분이 많았고 사건이 예를 들어서 뜬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면 그 당시에는 프로파일러 개념도 없었고 20년 전에는 네. 대부분 지금도 그런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국가수에서 확인해 주는 사실 국가수 부검이 뒤집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변사자를 대하는 공권력의 태도와 수사상의 시스템의 문제를 저는 사실은 크게는 지적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이를테면은 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는 훼손됐죠. 목격자에 의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의학
지식이 있는 검안 의 이런 분들이 사실 현장에 나가야 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나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변사자들이 대단히 많고 1년에 한 3만 명 정도 달하는 변사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현장에 경찰력이 만성적인 사실 업무 과중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경찰 책임만 묻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안이었죠. 그렇다도 이 사안은 뭐 대단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데 경찰이 그렇게 초동수사 비롯해서 부실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기본적인 조사는 했을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부인에 대해서 혐의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지는 못했죠. 그 제가 뭐 수습 기자라서 취재력이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2002년에 검찰에서 제가 다시 기획 취재를 하면서 검찰이랑 접촉해서 제가 인터뷰한 부인의 육성 테이프를 넘겨서 그걸로 거짓말 탐지를 돌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네. 사건 당시가 아니라? 사건 당시에는 검찰이 워낙 완강하게 수사를 안 했어요. 더구나 지휘를. 그분이 연수 가신다고 짐 싸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거 취재하냐고. 그래서 어쨌든 취재한 목소리를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집어넣어 본 적이 있다?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짓말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직접 간 게 아니라 목소리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정확도가. 저도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그게 그 비디오 테이프였거든요. 어허. 근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답니다. 비디오 테이프로도. 표정이라든가 억양, 뭐 눈의 떨림, 깜빡거림, 뭐 그런 것들로 뭐 전문가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때 확신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확신한다고 거짓말 탐지기 경찰의 전문가가 얘기했다. 네. 지금 얘기하실 수 없는 좀 다른 정황들도 그 안에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고. 네, 다른 테이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슴 아픈 좀 그런 내용들이 좀 그러면 있죠. 네. 김광석 씨, 그 누구의 죽음이든 마찬가지지만 김광석 씨 죽음의 억울한 점 혹은 진실을 밝히는 목적 하나, 그럼 분명히 이해가 되고 또 있습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꼭 도달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김광석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고요. 네. 요즘에도 계속 젊은 분들까지도 이미 우리 기성세대는 마찬가지지만 김광석 음악을 통해서 많이 위안을 받잖아요. 아이유, 가수 아이유가 어떤 CF에서 한번 그 CG를 통해 등장한 적이 있죠. 예, 김광석 씨. 그 가수입니다. 예.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뭐 당연한데.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제 변사자 문제까지도 같이 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하지만 제가 정치인들 만나서 영화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미 이제 경찰이나 검찰 수사력이 충분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김광석 케이스처럼 의심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가해 혐의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수 있다. 다만 여론이 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해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고 재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정치인 한두 명이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네. 어제 개봉했죠? 네, 했습니다. 근데 영화 나온 걸 아직 잘 모르셔가지고 더구나 이제 이게 좀 사건으로 이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재미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다이빙배를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를 내가 못 만들었구나. 네,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감독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악 영화 형식으로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6곡의 노래를 썼는데 실제로 김광석 씨가 처했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노래들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노래들을 발견했다. 영화적 완성도가 훨씬 올라갔다. 다이빙 배를 생각하지 마시라. 두 번째 감독으로 훨씬 더 높은 완성도다. 예. 자, 이제 가시기 전에 MBC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가시죠.
영화 공범자들이 좀 크게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영화가 사회를 변혁하는데 얼마나 역할할 수 있는가. 현실 사태와 굉장히 시너지를 네, 서로 내고 있어요. 교호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광석도 예. 공범자들의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공소시효 영화가 됐으면 문제도 좋겠다. 이참에 네. 공소시효가 특히 살인사건에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있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 살인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2000년 이전인가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네, 안 되죠. 근데 이게 2000년 이전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마침. 그래서 이 영화가 공소시효 문제까지도 공론화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상호 기자한테도 있을 것이고 영화 자체도 성공하길 이번에는 빕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리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목표 관객수 도달하면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할 텐데 목표 관객수가 많이 봐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3,000명 정도로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방송 내용 중에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뭐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시면 저희가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이 당시에 이제 자살인 이유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뭐 이상하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처음부터. 하지만 그 자살이라는 게 뒤엎어지지 않고 그냥 자살로 끝났죠. 사건은. 몇 년 전이죠 벌써. 21년 됐습니다. 예. 21년 만에 그 죽음이 이상하다고 이걸 추적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뭡니까? 제가 물먹은 사건이에요. SBS에서 특정을 했죠. 네. 야근에. 예. 그리고 제가 혼찌검이 나와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수습 기자였습니다. 수습 기자였지 네. 않습니까? 근데 기억이 굉장히 남는 사건이었군요. 그럼요, 아팠죠. 네. 물 먹으면 그래서- 혼나죠 그때 당시.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육두문자가 날라오죠. 그래서 오히려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김광석 씨 죽음을 이 영화는 죽음을 추적하는 거죠. 그렇죠. 김광석 씨를 가수로서 기리는 영화가 아니라. 기려야죠. 일단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20대 분들은 잘 모르세요. 네, 그렇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가수인지,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드리고 시작하죠. 일단. 네. 하지만 영화의 주 테마는 김광석 씨의 죽음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자살이 아니고 100% 네. 타살이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목을 매서 자살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화제였습니다. 네, 큰 화제였고.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제가 물먹어서 열심히 만회하려고 취재하는 기자. 네. 이걸 아시고 주변 분들이 제보를 계속 해주셨어요. 수년 동안.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 출동, 뭐 사실은 2580 이런 프로에서 보도를 추진했는데 100% 이건 뭐 소송이 들어오는 사건이니까 보도를 못했죠. 근데 이제 회사 잘리고 나서 네. 이제는 뭐 소송을 당해도 회사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니까. 뭐 제가 뒤집어 쓰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네. TBS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 주장은 아니고요. 네. 100% 팩트로. 네. 이건 팩트만. 당연히 네, 팩트만 추려서. 근데 영화를 만들었죠.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스포일러를 빼고 그러면, 팩트로 기반해서 이 영화가 주장하는 김광석 씨 죽음의 의문점 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 스포일러가 되겠는데요. 네, 어쩔 이 수 밖에도 없군요. 많은 뭐 증거들이 영화 속에 전편에 심어 있기 때문에 몇 네. 가지만 주요한 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자 관계 때문에 사망했다, 자살했다라고 첫 하는데 번째 나왔던 네. 이야기니까. 그 그게. 주장.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건 자세히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인사에 관한 얘기는 반대였다 어쨌든. 네네. 예. 그리고 우울증 약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크로스 체크했고 본인 그 부인분 네. 네 진술도 받아냈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부검 결과 확인되지 않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네. 실제 부검 결과 우울증 약이 나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남은 게 없나 계속 따라가 봤다. 장례식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따라가 봤고 네.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간 계속해서 이것은 이상한 사건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군요. 그렇죠. 당시에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다 이상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그 부인께서 예. 자살이다라고 강변을 하셨고. 자살의 동기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죠. 네, 우울증 그리고 여자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고 대서특필되면서 이제 묻혀버렸죠. 예.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둘 다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반대야.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다가 네. 이제는 이 이야기를 꼭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형식을 영화로 잡으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MBC에 있을 때도 계속 이걸 보도를 추진했었어요. 네. 왜냐하면